우리가 이제 포도는 뭐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 품종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특색이라든지 대목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여러 개 다른데 일반적으로 생태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생장 조정제를 이래 좀 쓰고 있는 부분만 조금 차이는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는 부분은 같이 우리가 풀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수확이 끝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수확이 끝난 후에 월동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냥 뭐 아이고 오늘 뭐 값도 안 좋으니까 다시는 뭐 밭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수확을 잘 해줬으니까 어떤 간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수확 후 관리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포인트고 이게 포인트인가? 이 최고 품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과정이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포장만은 우리가 기후 같은 기상 요인에 안전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양 검증을 해서 매년마다 우리 여러분들도 뭐 건강 검진하고 똑같아요. 1년 작기마다 내가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포도원에 뭐가 부족한가, 뭐가 많은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칼슘이 부족하다, 어떤 가리가 많다, 뭐 유분물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증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진단 후에 우리가 시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와 같이 내가 적지냐 부적지냐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는 논토양에 많이로 이제 포도가 갔어요. 밭토양보다도. 이제 그러나 우리가 토양의 조건 봤을 때 일단 물이라는 부분은 필수적이지만은 과용이 되어버리면은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또 일본적인 일본에서는 주로 품종이 많이 육성이 되었지만은 그는 하산 해토 쪽에서 토심이 깊어요. 그런 토양보다도 우리는 또 논토양이 되다 보면은 천근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쪽에는 이제 덕식 쪽으로 많지만 우리는 일문자식 V형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재배 특성상이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적지냐 부적지라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심기 전에. 지금 이제 논토양 부분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먹었으면 배수도 잘하듯이 우리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물은 꼭 필요한 건 내가 줘야 돼요. 내 필요한 양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리산 쪽에서는 대부분 논토양에 하다 보니까 앞쪽에는 이제 이 밑에 부분에는 차가운 공기가 올라오고 뒤에 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뒤쪽으로는 조금 동해나 저온 피해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또 앞으로는 앞면에는 너무 강한 찬 기운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지 눈에 이제 저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경사지에 찬 기운이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이제 품종, 전 방금 말씀드린 그전에는 뭐 주로 캠벨을 했는데 사인으로 또 돈이 될까 싶어 사인을 했는데 돈이 좀 안 되니까 또 캠벨로 또 가시는 분도 있듯이 품종이 이 지역에 적당한 건가? 그리고 잡초나 병해충, 그 다음에 전정 수확 후 관리 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다 우리가 충족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최고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동전후. 자, 여러분들은 토양 검증을 해서 그게 맞게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시용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왜 그러느냐? 충분한 양분 축적이 돼야 이듬해 충실한 눈의 발화와 신초 생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포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눈이 건전해야 돼요. 근데 수정이 잘 돼야 돼요. 예, 이게 기본으로 이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확 후 관리를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저장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서서히 낙엽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금 강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공기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뭐냐면은 척창과 천창을 열어서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얼기 전까지는 건조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 그래야 충분하게 잎에서 만드는 강압성이 이 결과지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뿌리로 잘 저장이 돼야 내년 봄에 보통 6 내지 7매까지는 저장 양분에 의해서 생장을 합니다. 저장 양분이 충분히 하지 않으면 6, 7잎 넘어서 이렇게 잎이 오그라지는 수가 나타나요. 하우스는 더 3잎이나 4잎 이후에도 나타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장 양분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너무 생육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잎의 활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요소 연면십이나 여러분들이 또 뭐 농약방에서든지 농협에서든지 생육 활력, 그러면 강압성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이 농자재를 이용해서 좀 낙엽이 또 서서히 뭐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너무 질소량이 많아서 신초적심, 늦자란 거 이런 거 선단부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요 11매, 12매, 13매 그다음에 뭐 조금 방치했더니 부초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늦게까지 우리가 이제 생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도록이면 그런 게 많으면은 10매 이상 같은 건 좀 잘라줘도 돼요. 월동 전에. 그리고 나머지 10매 이 안에 있는 거는 좀 건전한 잎이 서서히 낙엽이 될 때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년 저장 양분에 의해서 꽃눈에서 형성되는 것이 잎을 통해서 생장이 6 내지 7매까지 잘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부분 때문에 저장 양분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월동 전 준비를 좀 해 주십사. 여기 제가 오늘 여기만. 그래서 또 그다음에는 얼기 전에 우리가 낙엽이 지고 그러면은 동해가 돼요. 그러면 내동성이 강해. 이게 뿌리 자체나 나무나 겨울잠에 잘 들어가야 돼요. 그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물을 줘요. 좀 양이 될 수 있을 정도라도. 그러면은 겨우 토양 온도가 정도에 높아지고 거기에 양분 축적이 되는 것이 잘 뿌리 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건조되고 하면은 겨울 건조라든지 하게 되면은 뿌리의 저장 양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약하게 되면은 동네를 받기 쉬운 거예요. 예, 잎눈도 발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장 전에 이렇게 우리가 좀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토양 검정입니다. 왜? 땅심이 있어야 돼요. 땅심. 예, 땅심이 높아야 우리가 고품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양분이 공급이 잘 돼야, 원활하게 잘 돼야 잎이 잘 건강하게 강합성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 검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봐요. 저도 어제 남원도 갔다 오고 무주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다녔어요. 1년 내내. 그러면은 몇 번 하세요? 그러면 뭐 얼마 전에 하기는 했는데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나? 예, 말씀인데 그만큼 내 땅에 뭐가 어떻게 있다 없다가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땅을 이렇게 할 때는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이 일반 토양은 중경을 하면 이렇게 뭐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초기에 잘 하시는 이렇게 이제 표면만 뿌리가 형성됐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보통 뭐 일부 이래 보면은 뿌리가 표면에 보일 때도 있고. 왜 그렇게 해서요? 검은 비닐을 오래 깔아두면은 물이 습도가 있으면 건조가 돼도 비닐 밑에 물이 있으면요 뿌리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외부 환경 요인에
많이 급해요. 건조가 되든지 가습이 되든지 빨리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도 숨을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장기적으로 검은 비닐을 푹 안 덮어요. 안 그러면 시계에 맞게끔 우리가 자강망을 하든지 공기통하도록.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타이팩 같은 것도 공기통하는 거, 그건 좀 비싸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도 차이 뭐 온도 차이가 조금은 1, 2 정도 나요. 타이팩이냐, 뭐 검은 부직포냐, 그 다음에 검은 장항망이냐, 그 다음에 검은 비닐은요. 비닐은 3, 4도씩 이상 차이 나요. 비닐 밑에 잘못 떳떳하면 60도까지 넘 이상 올라가요. 한번 보십시오. 여름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보통 포도는 44도가 되면 뿌리가 죽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뿌리가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개량할까?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 쪽이나 다른 과정에서는 뿌리와 뿌리 사이를, 나무와 나무 사이를 저렇게 이제 직경한 뭐 60인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밑에 토양 국부 신경하는 거야. 요거를 팔아가지고 한 6, 70cm 좀 파가지고 거기다가 완숙 대비하고 일반적으로 석회하고 이런 거를 같이 짚하고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흙을 딱 덮어줘요. 외부 흙하고 섞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뿌리가 그쪽으로 다 하면은 건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빗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보십시오.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을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토양 검증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 선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양분을 흡수해요. 우리가 이제 갈색되고 진갈색되고 이런 부분은 흡수 능력이 없어요. 수분만 있고 양분 흡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토양 검증 꼭 해주시고, 하실 때에 위에 겉흙을 우리가 대부분 보시면 좀 전에 보셨죠? 여러분 거름을 위로만 다주다 보니까 이만큼 포천에 거름이 충분히 있는 새예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것만 쏙 가져가시면 유기물 나는 3m, 뭐 3.5단인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뿌리가 있는 15 내지 20cm 내에 충분히 뿌리가 있는 곳에 하려면은 그거를 싹 걷어내고, 그래 거름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우리 포장이 만약 600페이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한 5지점 정도에서 위에를 이렇게 걷어내고 삽으로 파가지고 한 15 내지 20cm 밑에의 흙을 한 200g씩 요래 모아가지고 5군데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섞어요. 섞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반만 하면 돼요. 한 500g만 뭐 건조해가지고 센터에 갖다 주시면 이제 거기서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 제가 어떤 분은 옆에 가서 뭐 5군 한 군데 다 해라 놓고는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건 여러분들 건강검진하면 하루잖아요. 분석을 하면 다 알아요. 아 이분은 그냥 한 곳에서 퍼왔다. 예,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시고 검증을 꼭 해 주십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료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왜 pH 6.5로 만들어 달라라는 거는 대부분이 우리가 다량 원소라는 것에 많은 식물이 많이 흡수하는 원소가 있어요. 거의 질소, 인산, 가리 아니에요. 질소, 인산, 가리. 대부분 이 중성기에 잘 흡수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필수적으로 마그네슘 항의 이기는 뭡니까? 대부분 품질 위주예요. 요소나 품질. 후기에 가게 되면 착색기 이후에는 주로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이것 부분에 의해 가지고 착색이 잘 되고 당도가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양에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슘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칼슘을 뭐 200kg 넣어라, 뭐 300kg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양 검증해 보시면.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와 같은 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처럼 이건 다 미량 원소예요, 미량 원소. 근데 망간, 아연, 구리, 붕석. 이제 구리주나 이런 것도 이제 일부 많이 흡수하는데 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황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알칼리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항성분을 위해서 좀 희석해서 우리가 또 간주 형식으로 해서 중성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약간 이쪽에 산성 쪽에 여기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알칼리로 가는 거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토양을 pH를 맞춰주는 거예요. pH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토양 내에서 기본으로. 그게 맞춰서 이와 같이 토양 검증을 해보면 어느 게 많다, 어느 게 적다. 예. 이씨가 많다. 그럼 염류가 집중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꼭 토양 검증을 해서 뭐가 부족하다, 뭐가 많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허용해 주십사라는 부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잘 보시면 이 축적된 저장 양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듬해 과실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으면 내한성이 크고 꽂는 분화도 잘해요. 해가래도 해요. 그 다음에 7, 8월 잦은 비로 인해 일찍 진 나무, 그 저장 양분이 부족한 나무는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무가 모든 발화, 개화, 결실 다 잘 있는 건 저장 양분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그거를 이제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는 게고,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낙엽이 되는 염색을 한해서, 엽색은 한 해의 농사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야. 퍼른 게 오랫동안 가면 그만큼의 이게 아주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매년에 그만큼 월동하려면 눈에 그만큼 저장 양분이 적은 거예요. 충분히 이제 저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퍼렇게 있는 거죠. 푸르게. 이제 그런 부분. 등숙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저장 양분이 충분하게 뿌리에 갈 수 있도록 월동 전에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왜 이걸 하고 적은 거는 좀 전에 약간 말씀드렸죠. 하우스 재배를 하든 노지 재배를 하든 보통 일반적으로 6 내지 7매 정도까지는 저장 양분에 의해서 큰다. 그게 충실해야 우리가 꽃눈이 새롭게 하는 거하고 또 2차적으로 강압성에 의해서 잎이 잘 발달이 되는 거예요. 약해 버리면은 뭡니까? 오글오글하게 돼서 생리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우스는 특히 또 많이 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잎이 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마 쭉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에는 저장이 잘 되도록 올라가죠. 예, 뿌리에 그다음에 잎은 쭉 떨어집니다. 저장 양분 쪽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도 겨울 되기 전에는 이런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건 동해는 서서히 내동성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책자를 한번 보시면 이해를 가실 거예요. 주로 뭐 캠벨이나 사이나 이 거북이지만은 캠벨은 뭐 또 내동성이 또 강해요. 예. 그 다음에 거봉보다는 이제 사인이 조금 더 강하고 이제 그런 상태고,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내동성이 진전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가실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전을 하고 내동성이 상실되는 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남쪽 방향, 북쪽 방향 이런 부분은 그래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 휴면병 보통 어린 과일 한 3, 4년까지 보통 2, 3년 이런 부분에는 이제 요런 심어놓고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지리산 지역이나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는 아마 5년생 이상 넣으면은 이 둥치 밑에서는 어지간하게 좀 전에 보셨죠? 15년, 15도 영하 15도 내지 20도가 돼야 되니까, 정체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주로 눈에 간 문제예요. 눈에는 보통 영하 1도 내지 2도에 있어서도 발화기부터 또 신초 옆 나올 때까지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했는데 왜 이래 순이 옳게 순이 이렇게 고르게 잘 나야 되는데 나고 안 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이와 같이 내동성이 충분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 결과지 눈에 이와 같이 지형에 따라서 저온의 피해를 받는 거. 동상해죠. 이제 그런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거는 동해죠. 이렇게 갈라지면서 갈색 진이 나와요. 눈에도 이렇게 봐라. 이런 거는 이제 날쑥하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사님은 어린 가지에 좀 많이 내기 일반적으로 흡연병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해주시고, 예. 요거는 이제 이 여러 피복입니다. 겨울에 어떤 것을 했을 때에 우리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피복물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그 부분인데 실험한 결과 이와 같이 뭐 백색 페인트라든지 반사 필름이라든지 신문지, 뭐 보온 단열재, 일부 집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는 집 같은 것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문지라도 이렇게 아주 동해가 심한 쪽에 염려가 되는 거에는 여러분들 이제 신문 보시고 남겨뒀다가 신문지라도 한번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방지책은 뭐 환경개서이라든지 수세 안정이라든지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동해에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그 히터 송풍팬, 그죠? 여기 어느 분이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동해에 어떤 대응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기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역이 어느 쪽이냐? 대부분 보면은 산이 있고 이 넓으면서도 바람이 센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찬바람이.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설명만 드립시다. 요거는 각 산을 있는 분지형이에요. 분지형. 거기 전이 정체된다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 그 다음에 골짜기가 좁고 긴 쪽은 서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형이 어디냐? 공기가 정체되는 곳이냐? 안 그러면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가는 곳이냐? 그 다음에 골짜기가 긴 곳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포도원에 나타나는 기상 요인이 달라요. 특히 만약에 여름 부분에는 이렇게 온폭한 부분에는 오랫동안에 공기가 정체되는 곳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쪽 부분은 서리가 오는 부분이에요. 주야가 온도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쪽은 강한 바람이 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주로 동해도 동해이지만 이런 부분은 동해가 더 공기가 정체되는 거예요. 찬기온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은 눈에, 우리가 말하면 결과지 눈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포장을 둘러보셔. 내가 이렇게 보고 좌우를 한번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가, 겨울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 뭐 보통은 이와 같은 시기에 뭐 동해를 저온이나 동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만 설명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요것도 보면 봄철에 이제 문제예요. 봄철에. 이와 같이 포도줄기가 갑자기 햇빛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한 햇빛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남쪽하고, 그죠? 동남쪽하고 북서쪽하고 또 차이가 나요. 예, 거기에서 있다는 걸 마시고, 주로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뭐 냉해 뭐 안 가면 저온피죠. 이렇게 똑같이, 예. 일반 둥치를 하는 거는 동해적인 부분이라도 마찬가지고 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저온은 봄철 저온에 좀 문제를 많으니까 대응을 좀 해주십사.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봄철에 영하 1도였을 때 1시간 있을 때는 큰 이상이 별로 없어요. 발화나 전염이 없는데 영하 1도가 만약에 5시간 소요됐다면은 전부 고사, 일부 고사,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하 3도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발화에는 청 문제 없어도 이거지 전엽 3, 4엽. 그 다음에 5시간 된다면은 전부 고사, 그 다음에 일부 고사. 전년 6, 7일도 전부 고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잖아요. 내 집 위에 온도계도 있고 포장에도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또 기상요인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내 가원의 온도가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는가. 이건 관찰이거든요. 관찰.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하는 거 여러 가지 아시면은 경남에 가시면은 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전년, 왜냐면 여러분들 농협에서 큰 달력 주잖아요. 음력 달력도 있고. 달력을 이렇게 넉 장을 이렇게 해놔요. 전년도
원래 만약에 11일이면 11일 딱 넘겨요.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시설 나와서 하시는 분인데 딱 날짜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토경 재배. 요거는 점적 간수. 우리가 수경 재배. 여기도 토경 재배, 점적 간수. 아침에 오면은 오늘 뭐 한가 계획하고 딱 보면은 전년에 뭐 했는가 딱 한 봐요. 전년 온도가 어땠느냐. 예, 관리가 어땠느냐. 이제 이거 딱 있어요. 예. 그렇지 준비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뭐 할까? 전년에 뭐 했을까? 생각이 잘 안 나죠? 예. 그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요렇게 관리해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요. 여기 보통 전엽 뭐 4 내지 6엽도 있고 1, 2엽도 있어요. 이 작년, 저작년도 마찬가지로 뭐 상주지역도 마찬가지고 지형에 따라 가지고 저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원래 여름에 강변 쪽에 하천 인근에 있는 쪽에서는 온도가 만약에 12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겨하기 때도 영향이 갑니다. 하수에도 영향이 가요. 예, 온도가 싹 떨어지거든요. 지난번에 무주, 작년에 올 봄에 무주, 작년에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뭐 5월 달에도 그렇고, 이 하우스 내에서. 그 다음에 일반 보통 노지행선은 한 4월 초중순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저온이 그만큼 이상 기후 쪽으로 해서 많이 나는 흐름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저온을 피해를 받아야 되지 않냐면 작년에 화분화 보통 포도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화가 되고 난데 한 5일 후부터 하분화가 시작이 돼요. 하분화가 시작이 되어서 요렇게 견눈도 생기고 여기 시원체 원기 꽃눈 분화를 시작을 해요. 만개가 되면 요놈이 잘 환경 요인에 맞아서 변색기, 그 다음에 착색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결과지에 첫째 눈, 둘째 눈, 셋째 눈이 하분화가 되는, 하분화가 되는 거예요. 하분화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다음 회에 전정할 눈이 있잖아, 그죠? 그게 만약에 하분화가 충실하지 않으면은 전정을 해도 어떤 거는 3개, 3잎에서, 그렇게 3개 잎에서 하수가 달리고,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는 4잎이나 5잎에서 옆에서 하수가 2개 달리고 할 거예요. 그게 불안정한 거예요. 하분화가 옳게 안 되면. 예. 그러니까 내가 저온이라든지 하분화 시기에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결정나는 거예요. 자, 이거 부분이 보면은 요게 변색기 전까지 요 하가 시원체가 이렇게 생겨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꽃눈 분화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만개부터 꽃눈 분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생육을 할 때 어떤 분은 제가 해요. 요 눈에는 다 우리가 부초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도 나오다가 싹 죽는 것도 있어요.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올라오면은 부초가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4번째, 5번째 과일이 하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나오기 전에 그 부초만 없애는 거야. 밑에 3개. 과일 달린 밑에 부초. 왜? 과일 달린 부초가 있으면 어디죠? 꽃눈 분화가 많이 양분을 뺏길 거 아니야. 안 될 거 아니에요. 충실도가. 그 다음에 햇빛도 충실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 왜라는 걸 자꾸 물어봤을 때 여기 꽃눈 분화가 충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부초를 밑에 제거하는 게 눈을 어떤 분도 눈도 이렇게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파면 오죠. 내년 눈 정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은 내가 하 분화가 잘 될수록 꽃눈 분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개 이제 우리가 꽃눈 분화 시작이 만개예요. 보통 만개. 발화가 돼서 만개. 만개부터 시작이 되면은 보통 이게 뭐냐면은 착색기. 보통 우리가 착색기, 변색기 가는 거는 거의 한 60일, 55일에 60일 정도 돼요. 그 변색기 가면은 이 물관이 완전히 폐쇄가 되고 우리가 체관으로 가죠. 그래야 착색도 되고 당도도 올리고 되는 거예요. 그 물관이 이놈이 너무 과가 크고 너무 지수이 많으면 물관과 이게
체관이 폐쇄가 돼야 되는데 물관으로 전환이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양분과 물이 왔다리 갔다리 보면은 그때는 고온이 올라가면 양분이 왔다리 가면은 양분이 뺏었다가 호흡이 많으면 또 뺏기고 또 강압성이 해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의 다 채우지도 못하고 우리 나중에는 물포도도 되고 아직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꼭 눈을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피를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자, 그러면은 알을 또 튼튼하고 성의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죠? 예. 예, 어떻게 했냐. 이제 한번, 그게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은 대부분이 포도도 자발 휴민이라는 시간이 좋은 요구도죠. 좋은 요구도를 우리 한 1200시간으로 봐요, 사이는. 국내에 봤을 때는 대부분이 우리가 1월 중, 그날 추웠고, 추우면 조금 뜯당기시면은 1월 중순에서 1월 하순. 예. 여기 끝나면은 자발 휴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후부터 전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더 추우면 조금 더 차도 돼요. 그래서 하우스 하시면 보면 너무 일찍 막 서두르다 보면은 그만큼 왜냐면은 이 저장 양분이 충실하지 않으면 뭐죠? 3엽, 4엽에서 이후에 오글오글 생기는 거 있어요. 보통 6엽, 7엽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저장 양분과 주어 저온 요구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가온을 해버리는 거예요. 토양 온도를 높이지 않고 가온을 하다 보면 뭐 되죠? 토양 온도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빨리 할까 싶어서 이렇게 막 우리가 하우스 내에서도 빨리 내놓고 온도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발화를 하죠. 왜? 온도가 오늘 높으니까. 근데 토양에는 준비가 안 됐죠. 예, 토양의 온도는 우리가 양분에 따라서 우리가 다량원소, 미량원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다량원소 같으면 질소와 온도적이 9도가 넘으면 또 먼저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질소는 9도, 만약에 인산은 16도, 가리는 13도, 칼슘은 14도, 마그네슘은 12도. 이 온도가 어느 정도 12도에서 14도 전후가 유지가 돼야 다른 양과 골고루 우리가 양분이 올라가는데 먼저 아주까지 온도, 토양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만 뭡니까? 가온을 해버리면 신초만 올라가고 토양에 있는데 나중에 조금 온도 올라가면 뭡니까? 잎이 광엽이 돼. 여러분 보시죠. 질소량이 많으면 하우스 하신 분 잎이 막 초기에는 강엽이 돼요. 그 뒤로 7몇, 8면 또 강엽이 안 돼. 요만 손바닥 많은 게. 그게 몇 년 옳게 못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형 온도 관리라든지 내가 기본 이론적인 부분이 생태적인 부분이 이론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자꾸 왜라는 물을 물어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온도를 올려주고 그죠? 물을 충분히 해서 토양에 계죠. 토양에 온도를 높여주고 안 그러면 정한되면은 그게 밀기나 여러 효모를 해서 토양에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안 그러면 탁 비닐로 흰 비닐로 못 쓰는 거라도 공기 안 통하는 비닐에서 또 뿌리 밑에 이렇게 덮어주면은 토양이 한 일주일이나 10일 되면은 그 곰팡이 앞에듯이 토양에 팍 올라가요. 25도, 30도씩.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온을 시작하면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발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양분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뭡니까? 전쟁하고 난 뒤에 내가 이걸 여기에 보는 건데 이것만 봐요. 휴면기 때도 전쟁하고 난 다음에 수액이기 전부터 간수를 실시하라. 왜? 그게 방금 말씀드렸죠. 전쟁하고 난 다음에 보통 2월 상순 되면은 뿌리, 토양 온도가 7도씩 넘어가게 되면은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해하죠? 그러면은 움직이기 전에 추우면은 뭐죠? 준비가 안 되잖아요. 토양 온도가 안 올라가면. 그렇게 물을 주라는 거예요. 물을 주면은 노지 같으면은요, 여기서 그렇지만 보통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거의 한 3월 초 돼가지고 이렇게 일렉,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전쟁한 거예요. 물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준 데는 아마 2월 하순부터 물을 뚝뚝뚝 떨어져요. 예. 물을 준 거하고 안 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토양에 전쟁하고 난 다음에 2월 상순부터라도 휴면기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쭉 있으면, 없으면 탁 퍼야 되지만은
줘야 토양 온도가 올라가야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발화기 때 그만큼 저장 양분이 있는 놈이 발화를 충실하게 옳게 잘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발화를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아무리 양분이 축적되더라도 이게 눈의 양분 축적에 따라서 이 발화가 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온도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만큼 뿌리의 활력을 빨리 건강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왜? 그 전내에 비료도 좋고 거름도 좋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그게 잘 우리가 토양 내에서 우리가 뿌리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온화가 되도록 해서 뿌리에 요건만 되면 그러면은 딱 오면은 뭡니까? 물의 중과가 아니고 다르게 하수도 마찬가지죠. 물이 먼저 딱 떨어져요. 온도가 너무 고온이 되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물관 부분으로 물이 쫙 들어왔는 거예요. 이 나무는 건전한 결과지예요. 그리고 보통 3주 한 3주 전후 되면은 이게 딱 멎어요. 딱 멎어. 예. 먹고는 뭡니까? 토양에 있는 양분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발화하는 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물을 주라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내가 물을 줘야 안 되냐는 시점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도,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조금은 이제 이 온도, 양분 흡수 능력은 조금 차이 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의 온도가 유지되었을 때 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온기 때는 극히기 감소해요. 고토. 여러분들은 착색기 이후에 그만큼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느껴야 돼요. 왜? 마그네슘은 엽록체의 기본이에요. 딱 중간에 앉아가지고. 예. 이놈의 엽록성의 강합성의 최고 일꾼들이죠.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마그네슘을 우리가 기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안 주로 연면살포라도 마그네슘을 해요. 가리를 많이 주면은 마그네슘 결핍이 있어요. 그래도 항상 마그네슘 연면살포 하듯이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미량원수지만은 필요할 때는 줘야 된다. 원인이 자꾸 이제, 왜 그럴까? 야, 고온일 때는 흡수능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강화성능이 떨어져. 왜? 강화성을 왜 하는데? 왜? 그만큼 중간에 마그네슘이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게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해. 자, 우리가 보면 체야, 발화, 전엽, 출액이 고르게 잘 나야 되는데 이게 덜쑥날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농자재를 이용한다든지 기상 이벤트 때문에 했는데 요거 농진청에서 발화기 전후에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요 발화기 때에 전엽이 나올 때 요소 0.3%에 붕산 0.1%를 해봤지만은 이게 개화기 전이 3.9도였을 때 꽃눈 발화 생존율이 높더라. 좀 높더라. 5 내지 6% 미비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온이 닥친다. 기상이온이 된다. 내가 밭의 온도를 보니까 이게 0도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대안, 악질에 말하면 히터 성품이 되든지 안 그러면 물을 또 뿌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SS기 돌리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해요. 물주머니도 사용하시는 분 있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이렇게 연면살포라도 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투입을 해야만 그만큼 발화가 끼 때에 저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엽이죠. 3 내지 4엽이 되든지 온도가 내려가면은 맞죠? 그만큼 많이 하수가 형성되는 데도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엽수가 가지고 다시 눈이 발생하는데도 문제가 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년에 또 이게 하분화될 눈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예. 그러니까 저온 시기의 발화기, 전엽이 5 내지 6엽까지는 이 저온 시기를 극복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정상적인 하수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하분화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죠. 자, 이제는 눈석기. 여러분들 눈석기 잘 해요.
너무 돌출가도 잘 미리 없애고 고르게 좀 전에 봤었죠. 고르게 다 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고르게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형성되면 좋죠. 왜? 그러면 하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비슷비슷하면은 이게 뭐죠? 나중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적심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개화기가 일시적으로 돼요. 요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위든지 아래 위로 나오더라도 근데 요게 조금 약한 부분은 정급하며 여기 뭐죠? 예, 스프레이 하는 거예요. 예. 초기에 나올 때 고르기 할 때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은 0.2% 정도 요소. 예. 그래가지고는 스프레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요리 물에 딱 건드려 놓고 그러니까 한 바퀴 딱 돌아봐요. 그러면 스프레이 서너 번 쫙쫙 하면은 거기 딱 그 이튿날 한 바퀴 돌면은 포시가 나요. 아, 저거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내 순이 들쑥날쑥 하는 거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숨 고르게 내가 여러 개 썼어요. 숨 고르게. 대안이 없을까? 할 수 있는 건 내뿐이에요. 내가 뭐 600평을 하든 뭐 1000평을 하든 이거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은 생각만 하면 쉬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 해가 뜨면 나도 포도에 뭐가 이상이 없나 있나 한 바퀴 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조금 약간 너무 돌출가는 내가 없애고 안 그러면 염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3번가 4번가 생겼으면 그 위에는 억제를 해가지고라도 다시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그리고 안 그러면은 너무 돌출가를 세게 놔둬버리면은 옆에가 금방 생장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 내는 부분에 신초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르게 만들어주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고르게 만들어져서 하는데 보통 보면은 6 내지 7맥의 양분 전환기가 와요. 양분 전환기. 왜? 6 내지 7맥 때는 저장 양분에 의해서 크고 7에서 8 넘어가면은 뭡니까? 동화 양분. 그게 실제적으로 햇빛. 그다음에 뿌리의 물. 그다음에 CO2 공기 중에 이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강압성에 의해서 새로운 뿌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감독이 작년에도 좀 힘들다, 불안하다, 오글오글하게 생기더라. 그러면은 3 내지 4엽 시기, 보통 3엽 전후가 되면 왜 그게 약한 질소 성분 같으면 아미노산 액비 같은 거, 간주를 조금 해주는 거예요. 예, 아미노산 액비 같은 거. 예. 정 안 되면은 유한을 0.2% 해야 돼요. 예, 유한은 밑으로, 요소는 위로. 예, 하려면. 그래서 안 그러면 요 아미노산 액비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안 그러면 거기다가 뭐 미생물 센터에 가면 많이 주는 같이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조금 주면은 여기 이제 6, 7몇 대 넘어갈 때에 양분, 토양의 양분 공할 때 좀 추세를 조금 전환할 때 좀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양분 공급 늘리 원활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그런 게. 그냥 잘 했다면은 그대로 가면 되죠. 관계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왜 8매 이상인 때 유인을 하라는 이유는 아시죠, 이제? 왜? 여러분들 유인하다 보면은 떡 떨어져요. 3엽, 3엽 때, 4엽 때, 5엽 때, 6엽 때 가면은 유인 일찍 하려고 막 하다가 떡 떨어져요. 왜? 아주 그거는 저장 양분에서 우리가 뿌리에서 양분을 정말로 뿌리에서 새롭게 우리가 양분 공급이 되어서 전환되면은 이게 딱 고정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딱 지고 딱 유의하는 거야. 근데 일부 보면은 3엽, 4엽이 나올 때 고개 높이에 선을 끈을 하나 더 달아요. 보통 보면 30cm 간격이 있잖아요. 30cm. 그 밑에다 한 10에서 15cm 선을 하나 딱 달아요. 그러면은 올해 2, 3년 넘어오면은 요 머리만 요렇게 그 선 안으로 이렇게 제껴 놓아요. 안 부러져요. 머리만 제껴 놔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밑으로 가고 막 옆으로 가고 막 그렇죠? 예. 그냥 올해 아침에 가서 이렇게 올려기만 놓아놓으면 돌아가면 올리면 일단 위로만 올려놔요. 예. 필요 없는 거는 또 여기 윤석기를 하고 그러면은 팔매 딱 넘어갔을 때 딱 지고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유인 딱 하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유인을 하면서 아까는 뭐죠? 1엽,
한눈, 두눈, 세눈. 그게 하수 밑에는 뭘 없애야죠? 부초. 예. 그거는 부초를 없애버려요. 눈 밑으로. 예. 그러면은 만약에 같이 경쟁해서 싸우는데 없애면은 생존 좋죠? 예. 뭐든지 그래요. 경쟁해서 하나를 없애버리면 잘 살아요. 굉장히. 자, 거기서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 해야 나중에 일시적으로 하수 정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예. 그래야 알이든지 송이 우리 하수의 크기도 달라지는. 자, 그 다음에 이 돌출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당연할 때 덩굴성 것도 우리가 없애주고, 요렇게 이제 여기 양분 전환기죠. 저장 양분하고 원래 강압성 양분하고 요렇게 서로 양분 교환기. 너무 지나치게 큰 잎이나 큰 물관이 되면 새뿌리 발생이 너무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 너무 강력. 그죠? 그건 저장 약물이 부족하다든지 질소량이 먼저 흡수됐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 마찬가지. 6 내지 7력기에 요거는 전년도 저장 양분에서 잎이 신초가 순서대로 나와요. 요거는 강합성 동화 양분에서 새로 이렇게 행정이기 때문에 양분 전하기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시간이 빨가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세요. 올라오자 딱 유인하면은 부초 차차차차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초가 12잎, 13잎, 잎을 확보해야 되니까. 뭐 옛날에 캠벨 할 때 뭐 10잎, 12잎 때도 충분히 캠벨을 유지해서는 문제 없는데,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 경만생종이에요. 샤인은 10월, 뭐 노지에도 10월 중하순 돼야 돼요. 예, 중순. 정말 보면. 그게 중요한 이러면 뭡니까? 잎수 나중에 하는데, 잎은 보통 90일에서 90일에 한계를 봐요. 생장해서. 당화 능력을. 근데 후기에 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교차하죠? 잎수가 뭐 확보를 하기 위해서 2개, 3개, 뭐 15잎 놔두려면은 당연히 넘어와요. 넘어오면은 그늘 많이 지죠? 또 여러분들 부초 제거한다고 힘 많이 들었죠? 선생님, 부초 제거하는데 몇 평 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1000평합니다. 1000평 하면 부초 제거하는데 인원이 몇 분 걸려요? 이제껏 했는데? 6명이서 네. 하루 하면 한 번 하죠? 네.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되면? 네. 그럼 몇 번, 많은 사람은 30분. 30명 6분이면은 30분이면은 4, 6, 24, 24명. 20명, 뭐 쉽게 생각해지고, 뭐 20명. 20명 인건비 얼마? 13만원. 12만원, 13만원. 그거 다 때려치면 250만원 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적게 해야 돼요. 최소화. 300평 하는데 1.5일. 600평 하는데 3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3명하고 24명하고. 자, 그걸 보면은 왜 해야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13명, 15명을 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게, 그거 하면 뭐 병 많이 걸리죠? 주로 노균병, 비만 오면 갈반병, 또 약 많이 들어가죠. 예. 바로 그거예요. 약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고온기가 되면은 이 노화된 잎이 강한 능력이 없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끝까지 푸른 잎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동화 능력을 해줘야 뭐 당목 올라가든 착색이 올라가든 힘을 줄 낀데, 노화된 13잎, 14, 15잎으로서는 힘들잖아요. 밑에 한번 노르스름해지고. 예. 이게 또 안 되니까 또 한 9월 중하순 되니까 하도 이제 뭐 부초가 많이 나오니까 일괄적으로 보면 비닐로 중간에 안으로 바깥으로 나온 걸 일괄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 끊어버리니까 뭡니까? 잎이 더 없지. 그러니까 습기가 자꾸 늦어.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잎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자. 그래서 제가 뭐 어딜 가도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거는 어떻게 했냐. 자, 보시면은 뭐 다 일반화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과일이 있으면, 뭐냐면 전엽까지 보면은 이 엽수석 보면은 양분 흐름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요. 요렇게 와요. 양분은 왜? 생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요 순을 딱 잘랐어요. 그러면 어디 됩니까? 전엽은 오죠?
그러면 여기 딱 끊었으면은, 예, 1부는 오고 여기는 생장으로 해요. 부처가 강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럼 부처가 많이 했잖아요. 예, 똑바로 유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부처 1, 2, 3을 없애고, 계속 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부처를 활용하는 법이니 제가 왜 해야 되는가를,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는 분, 그렇습니다. 농협에도 있죠. 이거는 억제제. 이제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재활약해요. 보통 구매니 신매 때에 노동력 정하고 창립 정진을 시키기 위해서 해요. 야, 대만에는 좀 못하게 합니다. 수출을 못하게 하대. 자, 지배된 생감성 억제제로서 잘 일식을 억제하고 착과 총진 순작업 일사는 보통 만개 11일 14일에도 한 1, 2회 정도 해요. 그 만개 10에서 14일에 끝나면 우리가 2차 생장기예요. 알석기하고 아주 급격히 생하는 게 그때 미끄럼도 주고, 그죠? NK 좋잖아요. 그럼 뭐 생명이 좋으니까 억제제를 두세 번 써요. 이건 일본에서 해요. 그러면 이거를, 예, 이거 다 이제 왜냐면은 하게 되면은 하는 거죠. 뭐 효과는 좀 있어요. 초기인데 맹또 생명이 넘으면 또 나와요. 조금 힘들지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부초를 활용해서 이거를 10매 이상부터는 우리가 못락을 하자. 여러분들은 보통 13매, 15입으로 우리가 이 사인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18입, 19입 가지고 사인을 짓기 때문에 후기에, 착색기 이후에, 경기 이후에 주로 강압성에서 양분 공급하는 거는 이 잎이 건강해야 돼요. 잎이 건강하면 잎 자체로서도 충분한 양분이 빨리 속기가 빨라지고 착색도 빠르고 당도 빨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방법을 겠죠. 부처, 요 밑으로. 요 성이 밑으로는 부처를 저기 제거하고 세 군데잖아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가열이 달리고 부처, 여기 있는 부처는 우리가 3리부 정도 놔두자. 나머지는 이 10매, 11매, 뭐 요거에서 10매나 11매에서 우리가 잘라주자. 자, 다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6번째. 보통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입이 생기고 10입을 가더라도 대부분 강압성은 최대치를 이루어주는 거야. 자, 6, 7, 8, 9, 10. 그 다음에 11입은 마이너스라.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가방으로부터 6마디 정도 남겨놓고 적심하면은 입의 수관이나 면적 확보 여러 기간 동안 부처를 억제할 수 있다. 이 이론적인 근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강압성 비율을 했었어요. 강압성 연면적에서. 여기 보니까 강압성의 정도를 보면은 여기에 10매까지는 요렇게 보니까 거의 100이라는 것 중에서 75%가 요 과일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죠. 강압성이 11매예요. 이게 11매, 12매, 13매 나오면은 부처가 아주 강하게 나와요. 생육이 강하면. 그럼 이 11매를 잘라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안으로 생길 거 아니야. 안으로 생기는 걸 막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밑에 붙여있죠? 요 과일이 있죠? 요게 잎에, 요거는 밑에 잎을 미리 붙여 잘라주면 요거는 잘 커요. 그렇게 먼저 유인을 똑바로 하라는 말씀을 그거예요. 9매 내지 11매까지 물을 유인을 똑바로 하면서 밑에 한 개, 두 개, 세 개 쓰면은 부처가 4번째, 5번째도 다 부처가 올라와요. 다 부처가 올라와요. 똑바로 했을 때. 그러면은 부처를 요렇게 한 번,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부터 해서 부처를 하나씩 두자. 그래서 총 하면 여기에 잎이 3개, 착가 부위 3개. 그러면은 여기 7개죠. 7개. 3개, 여기 1개, 2개, 3개, 4개. 밑에 하나, 둘, 셋. 그럼 7개잖아요. 여기는 5, 6, 7, 8, 9, 10. 5, 6, 7, 8, 9, 10. 하나씩 두니까 12개죠. 그러면 총 19매예요. 여기 뭐 중간에 하나 없으면 죽으면 띠만 되는 거고, 어디든지 잎을 이렇게 만들다 안 되면 2잎이 돼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총 잎이 18, 19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하게 되면은 전부 다 하우스 안쪽이에요. 비가림 하우스 안쪽이에요.
휘가시 안쪽이면 뭐죠? 광이 들어오고 나중에 온도가 높을 때 공기순환이 해요. 안 그러면 온도가 막 35도, 40도 넘어가요. 예. 공기순환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잎이 과일에 대해 빨리 양분 공유 앞으로 들어와서 그만큼 숫기를 빨리 오고 당을 빨리 올려주고 후수이고 착색도 빨리 유도하는 거예요. 예. 고기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작년이죠. 후기에 한번 여기가 두세 번 있었는 거예요. 한번 부철 두세 번 없앴던 거를 이제 여기는 제가 억제제를 발랐어요. A, B, C 조합을 해가지고 발라보니까 요거는 조금 뭐하고 조합에 따라서 억제되고 안 했는 거는 맹이 이렇게 올라와요. 일주일 후에. 예. 그래서 그런데 요거는 원래 하우스 내에서 했어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요렇게 맹 하면 올라와요. 눈을 따냈지만 왜? 눈은 4개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따르지 않으면 또 올라와요. 예. 그런데 요거도 땄는데 가위로 대각선을 했는데 또 하나 올라와요. 그러죠? 요거를 요렇게 대각선으로 잘 해야 여기 눈이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뭐게? 여기 잎을 하고 요거는 발랐어요. 발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발라니까 요 눈을 이렇게 손으로 저는 저때 되면은 손톱이 좀 길어요. 이렇게 길으면 손이 싹 이렇게 없으면 손이 안 그러면 이렇게 뭐 가위로 빼죠. 손으로 톡 해도 딱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놓고 뭐 의심스러우면 발라버린 거라. 예, 의심스러우면 발라보고 자르고 발라버리고. 그래서 보통 요렇게 해보니까 여기 신초가 올라올 때, 여기 올 때, 그냥 올라오면 나오면 여기에서 한 5mm 내지 1cm 위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똑 찌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부초가 있지요. 예, 여기 조금 더 컸을 때 손으로 일반적으로 똑 따요. 처음에는 똑 따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안 되면 발라버리면, 바르든지 안 그러면 옷에 이제 스프레이용도 만들어가지고 스프레이도 있긴 있는데 완벽하진 않아. 근데 한 사람 1.5가 300평 정도 하니까 1.5인만 해도 그 시기에 맞춰서 딱 해면 하루 반 거예요. 1.5명. 그러면 뒤에 한 사람 따고 바르고 위에 금방만 좀 1차적으로 해놔놓으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크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 지경의 알이 나중에 지금 하수 정리를 하겠지만 비슷하게 거예요. 요 그 공간이 있죠. 예, 이 안으로 다 넣는 거예요. 안으로 다 넣는 거예요. 이 공간에 뭐 약칠 필요 없죠. 갈반병 안 나가 이것만 안 나가면 결과지만 안 나가면 약칠 필요 없죠. 예, 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해요.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하수 정령은 보통 5 내지 10일, 안 그러면 10일경 전후할 거예요. 나중에 하수정 자세히 할게. 거기에서부터 세포가 개화 5 내지 10일 정도 세포가 분열을 해요. 여기 딱 25일이에요. 개화 전부터 여기 가면은 거의 한 30일이죠. 세포 분열. 원래는 가장 많이 하는 데는 한 10일. 예, 짧아. 그러면은 이게 한 개가 60만 개. 최적은 한 300배가 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정확히 우리가 왜냐면, 자, 이게 개화 전에 하수가 정상적으로 잘 건강하게만 만들어주면 지가 알아서 슉 가는 거예요. 예,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서 너무 건조하지 않고 너무 가습하지만 않으면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화 14일이 뭐예요? 2차 지배는 처리할 때잖아. 12 내지 15일. 개화 25 같으면은 뭐죠? 대부분 경력기가 끝날 버려. 개화부터 35일이 경력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비대는 세포 분열과 더불어서 같이 해줘요. 자, 나중에 좀 그거는 그 그림이 있으니까 설명하고. 자, 그러니까 하수 꽃송이, 하수 정형을 할 때
우리가 뭡니까? 요 밑에만 사용해요. 그죠? 예, 요 밑에만 사용해요. 이렇게 뭐 어떤 거는 뭐 처음에 500 만든다, 뭐 2.8cm, 3cm, 그거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농협에서 뭐 1kg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6달 놓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왜? 안 그러면은 누구들 500원짜리 일찍 수하고 싶으면은 뭐 2.5, 2.8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거는 차후 문제고. 자, 요렇게 해서 이게 하수가 정상적으로 되면 요런 게 따지면은 정상적으로 되면은 21개나 26개가 돼요. 예? 지경이 요렇게, 꽃송이의 지경이. 우리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3, 4. 그죠? 맞죠? 이걸 놔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실 때 이걸 다 따지면 한 600개가 넘어요, 알수를 보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정 이게 안 좋으면은 여기는 여기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둘 뭉치를 보면은 여기 뚜렷할 때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 다 한 칸, 두 칸, 세 칸, 다 해서 여기 뚜렷할 때 보통 60개는 70개예요. 한 칸, 두 칸, 뭉태기를 보면. 한 칸, 두 칸. 요래를 보면 한 칸, 두 칸, 60개. 5개, 6개 놓으면은 90개.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아주까지 힘기 완전히 뻗어지기 전에는 하지 말자. 해놔놓으면 이게 나는 3cm를 했는데 나중에는 5cm, 6cm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요? 이렇게 뭐 물이 막 나고 비료 잘못 쳤뿐만 완전 이거 뭐 하수 정형을 해가지고 아래인데 위는 뭐 엄청나게 뭐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밑에는 작아져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역삼각 찌다하게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해주자. 그게 지경이에요. 지경 섞기를. 너무 이렇게 일찍이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이 개화전, 뭐 신초길이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 구부러진 것도 요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너무 기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보셨죠? 예. 마찬가지예요. 영어 수세가 약한 거, 수세가 약하면 하수가 밑에는 잔나리지요. 유목 꽃송이 세력이 약할 때. 그래서 생육이 조금 중상으로 좀 해달라. 너무 약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상하수 했을 때 요렇게 하고 요걸 한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니까. 자, 이거면은 좀 너무 길이가 길면 역삼각이 돼요. 역삼각. 밑에가 굽죠. 여기 하수가 약한 거.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결론적으로는 요런 하수를 하면 요런 게 된다. 그런 부류가. 이거는 개하기 전후에 야간 온도가 낮아버리면은 진약 강한 온도가 있으면은 일소. 그죠? 전부 다 일소. 껍데기 안 뻗어져요. 그 다음에 너무 비를 많이 맞고 송이축이 되고 강한 질소가 가다가 되면 이게 휙 굽어버려요. 심한 거는. 이것도 열과 지경이 이렇게 터져요. 수분이 건조했다가 수분이 확 돌아버려요. 여러분의 수분에다가 장마기 전후에서 비가 막 한 2, 3일 내려보면 이게 터지고 굴고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관리가 외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송이는 이렇게 됐을 때 실험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4년차 할 때가 이렇다는 게 이게 이만큼 알수가 많다. 45를 했을 때는 알수가 21개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게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3cm를 해야 되겠다. 뭐 3.5cm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무게에 따라 다르니까. 원하는 무게에 따라 다르니까. 자, 그런 거는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뭐 우리가 해요. 544, 333322, 뭐 544, 뭐 3322 이거 하나 더 뽑으면은 뭐 50개, 3322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예시를 갖다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SM 처리죠. 네, 15분 남았습니다. 자, 하수정형 언제 한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쭉 올라오면서 1, 2, 3번가의 부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새 위에 자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부처를 생겨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9매 내지 11매가 될 거예요. 그때면 전체 여러분들이 아끼는 보시는 하수가 21개, 26개 잘 참하게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약한, 한 번씩 5일이나 10일 전에 약한 것 같으면은 그 놈을 좀 하려면은 거기에 지경 위에 있는 놈을 두세 개 잘라보면 밑에 놈이 좀 강해요. 따라가게끔. 약한 놈은. 무슨 말 이해가시죠? 다른 건 다 오는데 몇 개가 좀 약해.
하수가. 그러면 위에 지경을 몇 개 잘라보면 하수가 조금 더 빠르고. 안 그러면은 그 전에는 하수가 좀 약한 거예요. 만약에 여덟 입에서도 좀 가늘다. 그럼 위에 신초를 잘라버리면은 다시 새로운 거를 강하게 받아버리는 곡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수의 이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정 안 되면 내가 작년 개화기부터 10일 돼서 내가 하수정리 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뒤에 그러면 바로 하수정리 하고 그럼 바로 적심을 한다.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뒤에 스트레토마이신을 친다. 이거 계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일이 되든 한 거야. 안 그러면 정 어렵다. 그러면은 그 포장 내에서 처음 개화가 될 때, 우리 포장 내에서 내가 관리를 잘 했는데 개화가 딱 될 때, 하나가 좀 빨리 될 때, 그러면 그 다음날 일시적으로 하수정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인건비를 최대한 한쪽으로 모을 수 있죠. 예. 그래서 2명이 할 수 있다, 3명이 할 수 있다 하면 쫙 같이 해가지고 하수정리를 3cm, 잘하는 애들은 베트남 애들은 잘하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딱 3cm, 무조건 3cm예요. 예. 할머니가 하시면은 5cm, 6cm. 예. 그러니까, 시킬 때도, 예, 그리고 정확하게 딱 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싹 하고 나면, 뭐죠? 요놈이 딱, 또 아침에 그 이튿날 가면 여기 딱 서요. 일시적으로 또 적심을 싹 해버리면 뭡니까? 호르몬 작용에서 딱 창립도 정진되면서 여기 딱 반들반들한 느낌이랄까요? 그럼 아침에 이렇게 서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죠. 스트레토마이신. 예, 침지하면 더 좋지만 옆집에 캠벨이 있는 데는 이 스프레이 하면 안 좋죠? 예, 꽃들이 나가요. 다 얼어져 버려요. 없는 그 중에 없으면은 어떤 분은 분무기도 하고 하시는 게 있어요. 충분하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토마이신이 요 암술 주둥이 위에 딱 흡수가 돼야 이놈이 수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정은 못하지만 야는 착각해요. 나는 꽃을 피고 씨를 만들어야 되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해야 된다. 요건 여기 정리했는 게니까 이만큼 정리했는 게고.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이야기 다 했어요. 생장조절제 처리 어떻게 하면 쉽게 하냐? 바로 와요. 내가 하수정리만 잘하면, 하수정리 잘하고 바로 하루 이틀 지나면은 딱 고기를 딱 내밀어요. 그러면 스트레토마이신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5 내지 7일 뒤에는 꽃이 쫙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죠. 예, 생장조절제 뭘 쳤거냐? 지비린하고 덧글을 쳤거냐? 안 그러면 품메드 쳤거냐? 딱 준비했다가 뭡니까? 너무 급한 사람. 예, 대낮에 억수로 더워요. 예, 그건 좀 더 납니다. 자, 생장조절 처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2부이네. 예. 그러니까 지비를 치는 거는 여기 암술, 수정 능력을 저하는 거예요. 여기 암술물이에요. 요 수술, 여기에, 예? 화분, 꽃가루, 요걸 수정 능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베레린을 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스트레토마이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1차 처리는 건조 조건의 처리하고 감퇴는 고온에 동반한 건조 조건은 안 좋다. 70도 이내에 상대 습도 이상 8시간 이상 사용하고 습도 높으면은 간이 피부 하복하고 집에 막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은 뭐냐? 온도는 25도 전후. 당그러면 20도 해야 돼요. 살도 얹지 말고 25도 전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아침에 너무 온도가 높아. 9시도 높고 30도 높아버리고 너무 높아. 그러면 오후 한 서너 시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나절 사람을 고용을 모으는 거야. 다 같이 가. 그때는 뭡니까? 낮길이가 길어가지고 4, 5, 6, 7, 8. 3, 4, 5, 6, 7만 해도 6시간 아닙니까? 4시간 돼도 6시간.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면 그 같은 날 해도 돼요. 관계없이. 그때는 하루 가면은 이거를 할 때 뭡니까? 단가야죠. 노래 부르러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피막을 잘 흡수해야 되는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보통 건조하면은 40도 건조하면은 여러분들이 습도기를 딱 보면은 40도, 50도면 물을 좀 뿌려요. 뿌리고 하면 돼요. 아니면 스프링클러 조금 돌리다가 하면 되고. 그래도 너무 80도 넘으면 안 되고.
한 60 전후를 내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아들을 쭉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잘 흡수가 돼야 돼. 고루고루 잘 흡수가 돼야 돼요. 풍 보셨죠? 최소한 8시간 이상. 그럼 밤에 가면요, 좋죠?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포 분열 봤죠? 예. 세포 분열과 더불어서 수분이 있어야 신장이 쫙 늘어나요. 딱 신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거 뭐 아침에도 일손이 어디 있어? 하고 하시죠. 예. 그래, 중요할 때는 일손이 필요할 때는 씻겨야 되는 거예요. 반나절이 되든 뭐 몇 년 되든. 예. 이틀 주면 되잖아요. 하루에 4시간, 내일 4시간. 그거 지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라도 일시적으로 해요. 공주섭도가 높으면 집에, 2차는 뭡니까? 2차는 뭡니까? 싹 피마하고 싹 말라야 돼. 예, 2차는 비대 문제거든. 근데 싹 피마가 안 오는 거 그걸 딱 한 거 털어야 돼. 근데 묻어 있으면, 오래 습도가 높고 묻어 있으면 오래가 흔적이 있어. 동록이 생겨.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동록도 생기고, 요거는 고리 모양, 요거는 이제 부정이에요. 요런 게 생겨요. 요새 많은 거예요. 뭐 바쁘니까 뭐 비가 오는데도 막 칠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하고, 1차는 하실 때에,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1차 지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만개 후로부터 만개 3일까지예요. 예. 일찍 하면 우리가 잔알 생기고, 늦게 하면 씨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개, 밑에 부분이 완전 만개가 돼야 돼요. 뭐 이거는 풀메터 더커리, 뭐 이건 하시는 거고, 예. 밑에 부분이 완전히 만개가 돼야 돼요. 자, 요거, 그죠? 요거 밑에가 완전히 돼요. 요게 만개 안 되면은,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만개가 된 거예요. 이게 3일까지 가도 돼요. 예. 그러니까 만개가 되는 거는 뭐 젊은 분이나 자제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돋보기라도 물어보시더라도 그 중에서 정말로 옳게 핀는 거 확인만 해주면 돼요. 예. 만개가 됐을 때 해달라.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밑에가 완전히 만개가 돼서 난 다음에 3일 이내는 해야 돼. 넘어버리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수정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에 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야는 뭐죠? 예. 항상 나는 번식을 위해서는 종자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씨를 없앴잖아요. SM 처리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어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이렇게. 자, 지베레린 처리. 잘 아시죠? 책에 있어요. 뭐, 스트림에서 이거, 지베레린 GL 25 ppm 하라, 우리가 풀메터, 더커리, 설명 안 해도 아마 농협에서도 다 이야기하는데, 정답은 뭐고, 내가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또 여기서 원하는 때도 다르니까. 그러나 예시는 많아요. 이렇게 원시, 농진층에서는 1차, 더커리 1ppm, 2차는 2ppm, 풀메터 할 때는 1ppm, 2ppm. 그 다음에 경북도원에서는 1차는 풀메터, 그 다음에 2차는 2ppm. 이 나름대로를 다 했어요, 또. 여기 보면 상주는 또 2.5ppm, 1.25ppm. 요 밑에 쫙 정리해 놨어요. 얼마. 예.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내게 인출할 때는 사실은 일본에는 더커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풀메터만 등록되어 있어요. 또 2차는 그냥 지베레린만 처리해버려요. 예. 1차는 조금 풀메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 또 환경에, 우리 또 제품 생산에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제 5분. 양해를 구해서 10분만 더 양해를 구하고. 자, 했죠? 자, pH는 6 내지 6.5. 6.5 맞죠? 기본이요. 그 다음에 아카리신 농약을 전후 사용하라. 석회보로도액 같은 거. 아카리신 농약. 그 다음에 건조 30도 이상 됐을 때 하지 마라. 10도 이하도 하지 마라. 30도면 너무 빨리 난 말라버리죠. 예? 저오니까 지속 흡수 농도가 떨어져. 그래서 주로는 25보다는 한 25도 전후 하면 돼요. 한 5, 60% 이렇게 건조하면 되고, 이상에는
빠르게 건조하고 원액 녹과. 다습 조건에서는 오히려 부정형. 뭐 이거. 자, 됐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렇게 잔날도 있고, 완벽히 굳고, 송이 정도 할 수도 없게 있는 거. 잔날도 있으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씨도 생기고. 자, 창립도 보자. 이거는 1차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수가 뭉친다든지, 굽는다든지. 자, 이와 같이 1차. 예? 만기기 전에 했는 거. 이렇게 뚫어야 돼요. 지연 처리. 근데 여기 중요한 게 1차 지베린 처리하고 5일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축장 조절을 해달라. 여러분들 보면은 악취 왜 표를 보여줬어요? 보통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할 때 개화부터 쫙 많이 하죠. 점진적으로 분열이 적어지잖아요. 개화 1차 처리하고 만개 후부터는 이만큼 세포 분열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저번에 거기 14일째 가면 2차 되는 거죠. 그 시기에 빨리 세포 분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늘어나는 5일 됐을 때 내가 축장 조절을 해줘야 돼. 늦어버리면 이게 또 굽어버려. 저쪽처럼. 너무 길이가 긴 상태에서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축장 조절을 내가 잘 해놨잖아요. 지베린 처리 잘했죠. 그 다음에 멋지게 모습이 보여요. 그럼 축장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딱 5일 정도 기회를 봤을 때.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은 일때는 요런 거예요. 요 축장 조절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안 그러면 6칸. 요쯤 할 거예요. 내가 6칸 같으면 1kg는 해야 되겠다. 5칸 하면 700에서 800은 해야 되겠다. 뭐, 너다섯 칸 하면 많이 뛰면은 뭐 500, 600 되겠지. 이제 그 부분을 계산하고 여기 5칸이나 있으면 여기 딱 7, 8cm 될 거예요. 요거 안 그러면은 뭐 9cm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장 조절을 하고 나오면은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쭉쭉 이제 막 커가요. 그 다음에 12 내지 14일 때는 만약에 1차 처리를 한 번, 두 번만 했으면 12 내지 14일 2차 처리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되 오전에, 맑은 날 오전에 온도가 조금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러면 싹 처리하고는 앞에 가고 바쁜 사람은요 앞에 서너 개 하고 털고 서너 개 하고 털고 어떤 분은 이제 앞에 막 가고 뒤에서 그냥 툭툭 때리고 줄기 나무 좀 가지요 툭툭 때리면 자연적으로 털리거나 안 그러면 흔들어 주거든. 예,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위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만약에 놔두면 이게 역으로 돼 역으로 돼. 여기 자 비대가 나빠져. 그러면 또 이게 뚝 끊어버려 밑에를. 그러면 뭡니까 단지 모양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축장 조절할 때 여기 위에 껴있는 거는 요렇게 하면 여기 같이 비대가 돼요. 양호해지는 거예요. 이 송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됐죠? 알, 송이, 크기 만드는 방법이 요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cm 정도 약. 그러면 2차 처리. 동로. 너무 고온기 때 처리하게 되면은 이게 약액이 들어붙어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2차 처리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잘 해 주셔라. 너무 고온기 때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석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시입니다. 50이나 40, 55냐. 안 그러면 45냐.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게 따라서 이제 아래 위 쪽으로 이제 잘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아까는 보여드렸던 기죠. 송이 길이, 하수 길이 이렇게 서면은 다 차 들어갑니다. 다 차 들어가요. 나중에 가시면 왜 차 들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됐죠? 자, 알 크기 동그랗게 만들고 언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송이 지베린 처리하는 거 방법 1차, 2차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마지막 물포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죄송해요. 물포도. 자, 우리가 전 생육계의 가장 중요한 게 강압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입수를 확보하라는 거죠. 입수 확보. 그 다음에
노화된 잎보다도 신선한 잎과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입수 확보를 잘 하면서 그만큼 후기에 중요한 게 뭐야? 잘 키워나는 거를 정상적으로, 알도 정상적으로 잘 키워야 되고, 또 당도도 잘 올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경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경의 양분 공급이 정원활하게 되는데, 지경이 그 안에 있는 거 안 펴내 있는 거라든지, 또 지경이 너무 가늘다든지, 또 물간 부분이 폐쇄가 안 되고, 그냥 폐쇄가 안 되고 그냥 조금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부분이 나중에 퍼렇게 되고 잘해야 될 수 있어요. 호흡량 때문에. 양분 공급이 안 돼서 원활하지 안 돼서. 자, 그랬을 때에 강압성이 중요하다. 입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부처는 일찍이 제가 말씀드린 없애라. 그럼 그 이후로 부처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저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예. 부처만 없으면 그 18, 19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조금 연녹색 색깔이 약한 조금 보이면은 그냥 요소면 돈 들이지 말고 요소연면시면 해야 돼요. 0.2, 0.3%만 해도 쫙 생기나요. 한두 번 쳐도 막. 너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원인이 뭐냐 보면은 급격한 가립비대, 공동과. 이 공동과가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과다착가, 조기 당 상승을 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따랐는 건 늦게까지. 그 다음에 공동과는 여기 이렇게 공동과 생겨 너무 비대를 조기에 많이 하다 보면 변색기 이후에 물관 기능을 유지. 자, 이거 못 자르지고 두꺼운 물관 생성이 되고 변색기 이후에 물관으로 통과하는 양분이 그냥 이동돼 보면은 이거는 채우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적인 강의 문제 두꺼워지고 전체 질소량, 그 다음에 2차 생량 조절제 처리 시에 덧커리, 이거 농도 지난 거, 호흡량을 줄여야 하고. 이리저리는 다 할 수 있는데 호흡량은 내 마음대로 못 줄이죠. 예. 그러나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그늘떠지고 온도가 높으면은 호흡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하우스 내에 호흡량이 아주 헉헉거려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이야기 6절 재배하면은 일단 공기가 순환이 되죠. 여러분들 일부는 또 송풍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천창도 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렇게 공기 순환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온도가 낮아져. 좀 호흡량이 떨어져요. 왜? 온도가 낮으면 그 호흡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호흡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하면은 우리가 착색기 이후에는 넣어주면 되지만은 간수량을 최소화하고 많으면 잔뿌리 벌이 많고 토양내 질소. 자, 이거는 소화기. 기존에 우리가 2차 처리하고 경력기 때까지는 하루에 물량을 25년 30톤에 5일 간격으로. 그러면 하루에 이 정발산 양이 5 내지 6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필요한 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력기 이후에는 한번 다 성립이 됐어요. 비대 정도는 거의 8, 90% 다 됐어요. 세포 분열도 다 됐어요. 그러면 이놈을 정상적으로 잘 고르게 조금만 더 크고 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기 지나면은 좀 이제 연하기가 나오죠. 요래 물렁물렁 하면 연하기예요.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착색기, 변색기. 거기 오면은 물관이 딱 폐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체관 부분으로는 이제 뭡니까? 그 체관에서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우리 지경이 똑바로 넣으면 똑같이 강압성을 하면은 이 당을 축적시켜 주는 거예요. 당이 들어가야 그 당이 또 여러 유기물, 황금산, 연소, 뭐 다른 유기물 상태 이게 다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착색도 오른 거예요. 안토시안 색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우리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풀메토도 맞추면은 공동화 생겨 비대가 크면 너무 농도가 높으면 그래도 둘 중에는 이놈이 같은 조건 하에서 더 커리가 공동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어제 말씀 포도는 한 10일 정도에 갑작스럽게 많이 세포 분열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딱 개화부터 10일 정도까지는 정적의 개화 중, 왜냐면 요거 세포 분열이에요. 거의 요 정도 우리는 25일까지 조금씩 그여다가 여기에서 확 커요. 그 다음에 비대는 뭡니까? 쫙 큽니다. 경력기 때까지. 비대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연하기. 그 다음에 2차 상기, 여기 변색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또 이야기하죠. 좀 전에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있고 비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하수 정형을 하고 1차 처리하고 물을 줘서 축장 길이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축장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지변 처리하고는 물을 또 25년 뒤 30톤까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NK 비료를 어느 정도 적정량을 줘야 비대가 경계가 쫙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때는 물량을 15 내지 20톤을 딱 소화기 돼가 일정한 양을 해요. 근데 밑에 비가 오고 이러면 어쩌겠냐. 그래서 비를 받아내서 배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우스는 마찬가지로 비가 안 들어오니까 문제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게.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보다는 하여튼 이 부분이 물관이에요. 딱 되자마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물관이에요. 여기서 딱 폐쇄가 돼야 돼요. 예, 연하기 지연기에서 가림 연하기에서 지나가지고 이 체관이 이제는 요 물관이 폐쇄가 되고 여기 체관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분방은 그 뒤에 보여. 이 당도는 거의 없어요. 착색기 전까지는 그냥 물관만 채워 넣는 거예요. 동화장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탄닌 성분이 되든지 페놀 성분이 되든지 유기산 성분이 되든지 자꾸 과일을 비대가 되는 대로 또 쳐넣고 이게 자꾸 우리가 이거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많이 만들어? 나중에 나중에 요 말산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놔야 여기 물건이 딱 폐쇄되면 이제 이 말산을 만드는 놈이 어디로 갑니까? 당이나 이와 같이 다른 어떤 착색도 안토시안 성분을 다 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디서? 강압성에 만들어내는 잎에서. 그 문지기가 K, 가리가 필요한 거예요. 되게 우리가 미끄럼도 가리하고 안 그러면은 항상 가리는 것도 옆면 살포되고 밑으로 주려면 착색기유나 항상 가리. 예, 그것도 수용성 같은 거. 예,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뭐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경우는 옆면 살포도 해도 돼요. 요새는 뭐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가 꽃눈 만개기의 변색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변색기는 여기 정도 됩니다. 만개기로부터 얼마 정도. 자, 그 다음에 꽃눈 분화는 이렇게 되면 더 좋다.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서 보면 햇빛이 잘 들어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부초를 없애는 것과 강이 잘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온도가 높아도 이 꽃눈 분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딱 변색기 되면 한눈, 두눈, 세눈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변색기 이게 기부 3개의 눈이 완전히 분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셋을 때 너무 막 과서 그것도 부초가 많이 생기면은 꽃눈 분화에도 영향이 가는 거죠. 왜? 생량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말산이 연은 계속적으로 비대하면서 강합성하면서 토양에 양분 들어오면은 계속 이와 같이 탄닌이라든지 페놀 성분이든지 유기산 성분이든지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축적을 하는 거예요. 포도 안에 내에 차는 겁니다. 당도는 없어요, 거의. 그러면은 여기 폐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여러 어떤 많이 만들어나는 것이 분해를 시켜서 그 다음에 수소와 이렇게 농도 차이에 의해서 가리가 계속 이렇게 열었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은 과일 내에 당을 높이는 거예요. 착색도 높이고. 그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나무 생육 착색도 뭐 이거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 질소량이 문제가 많아요. 질소량이 많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뭡니까? 생장 쪽으로 자꾸 가버리고요. 그러면은 자꾸 또 당을 넣게, 당 양분을 적게 만들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착색기한테 처리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주로 착색기는 칼슘, 인상, 고토가 마그네슘이죠. 황. 이 착색기 외에는 인상, 가리, 마그네슘, 황, 칼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옆면살포나 밑에는 뭐 항산가리가 되든지 소화기 때는 인산칼슘이 되든지 수용성을 해주면 그만큼 조직도 견고해지고 당도 높인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물관부고 옆에 있는 것이 체관부예요. 다 아셨죠? 강합성.
그다음에 강압선에 저 양을 100으로 만들었으면 거의 60% 되는데 호흡이 가장 많아요. 50% 가까이가 이상은 호흡에 다 써버려요. 예. 이게 너무 많이 축적돼 버리면은 잎이 두꺼워지고 찐녹색이 돼요. 국에 가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압성의 온도가 28도나 30도 넘어가면은 호흡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1도는 10배 이상의 호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도가 10도 차가 나면 2배, 2배 이상 호흡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고온장애가 받지 않도록, 예, 올라오는 거고, 뭐 탄수화물, 뿌리 생장, 뭐 인산칼륨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최대 생육저온이고, 고사 44.8도, 그 다음에 새뿌리 발성 28도, 요 정도 된다는 거를, 하고, 고온기에 살수 처리하면 온도를 8도 정도 낮출 수도 있어요. 자, 고품질, 예, 제일 중요한 발화를 잘하게 하는 거, 수정이 잘 돼야 뭐 발화가 잘 되는지 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후기 관리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영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 이런 것들은 착색기 이후에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 자,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기별로, 이거 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월동, 그죠? 동해. 동해든 뭐 5, 6생 넘으면 동해가 특별하지 않는다 안에는 괜찮아요. 크게 뭐 피해는데, 특히 저온 피해. 혹시 먼저 시원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분화되어 있는 것이 장애가 오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온을 피해가 안 받도록 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초기에 양분 전환이 발화가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발화가 될 때 적정 발화하고 숨고르기를 잘해야 정상적인 결과지를 똑바로 잘 만들어 놔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개 10일이 되든지 안 그러면 전 포장에 꽃이 하나 필 때, 꽃이 필 때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수정형을 하죠. 하수정형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단, 우리가 적심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되도록이면 착색도 유리하고 꽃들도 적고, 그 다음에 그만큼 양분 공급이 빨리 하수로 가요. 알로. 그걸 하려면 이제 6절 접에서 입수만 확보해달라. 그러면 하수가 정상 하수가 딱 되고 스트레토마이신 치고, 그 다음에는 만개 후 3일 이내에 하면 돼요. 너무 빠르게 하지 말아요. 안 그러면 돋보기도 보시더라도 돼. 아이고, 막 같으면 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일 뭘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해달라. 그러면은 뭡니까? 거의 7, 80% 이상을 일시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늦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되고, 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 되려면 오후에 해달라. 온도가 25도 정도, 20에서 25도 관계는 없어요. 그 습도는 한 50%, 60% 정도 해가지고, 안 되면 밑에 살짝 스프레이 쿨러로 해서 조금 두고, 그래서 오후부터 하면은 다시 6시간 빠릅니다. 이제 하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마지막 하고, 그럼 2번밖에 안 할 거예요. 안 되면 3번까지 했어요. 그래가고 5일 뒤에 축장 조절. 물을 줘야 축장이 늘어납니다. 그때 뭡니까? 세포 분열이 확 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12 내지 15일 사이에 2차 지배된 처리하고, 물을 푹 줘줘. 25 내지 30 동안. 예. 그 다음에 필수적인 NK 비료를 줘서 우리가 비대에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경력기 때 가건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경력기 이게, 알수가 거의 여러분들 생각에 45알이 될 수 있고 55알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하신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되고 난 다음에는 꼭 약을 칠 때 맑은 날 오전에 쳐요. 맑은 날 오전에 쳐서 말라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내가 현장에 많이 가보니까 이게 약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화기 때 떡 디비 보니까. 그건 허린 날 친다든지 습도가 있는데 약을 그냥 치는 게 바쁘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 다음에 소화하기 전에 보르도액 좋다 하니까 이 비닐가 자동적으로 크니까 터져버리잖아요. 밑에가.
또 터지는 거 바로 있는 게 있고, 그거 뭐 석회보로 좋다고 해서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청색이 그대로 뭐 약액에 묻고 과일에 묻어요. 예. 그러니까 소화 후에 치는 건 되죠. 그 다음에 경액기 위에 연하기 때, 그 다음에 착색기에 들어오기 전에 경액기 후부터는 물 관리를 20원에 25, 15 내지 20, 일주일 간격으로 딱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간수를 주는 거예요. 간수는 되도록이면 해 뜨기 전에 좋고 아침에 일찍이 좋아요. 예. 참 온도가 높으면은 야간에 좀 줘야 돼요. 저녁에, 밤에 조금 주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착색기를 질 때는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내가 뭘 만들어 놨죠? 잎을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잘해요. 어지간한 온도 다 지가 알아서 잘 견뎌. 호흡량도 자기 다 소모해. 예. 근데 지금 너무 고온이 돼버리면은 자기도 허덕거려. 그때 뭡니까? 송풍 시설이라든지 이걸 온도를 낮춰줘야 돼. 측창도 열어보고. 예. 이렇게 돼야, 방금 말씀드렸던지, 물포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소화기도 거의 10일 내지, 안 그러면 하우스등 보름까지도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잎이 수확 때까지 보존하는 게 내 목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재배를 잘 해주신다면은, 희망을 갖고 내년에는 좋은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